오늘은 이어서 이 시내버스 노선 체계는 그러면 어떻게 진주시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버스 노선 체계의 문제점.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짚고 가는데요. 노선 체계를 볼 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노선 굴곡도, 노선 중복도, 장거리 노선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노선 굴곡도라는 건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느냐, 얼마나 단시간에 가느냐 하는 것을 노선 굴곡도라고 합니다. 자, 120번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친양호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경상대학교에서 친양호까지 가는 이 120번 버스가 어떻게 갑니까? 자, 공단오타리를 지나서 시내를 통과해서 신안 핑거동을 거쳐서 이렇게 친양호까지 갑니다. 단기간에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는 이 상황, 이게 노선 굴곡도라고 하고 상당히 높은 노선 굴곡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버스를 타게 되면 시간이 걸리구나 하는 그런 불편함을 안게 되는 거죠. 자, 노선 중복도는 뭐냐?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도농통합이 되고 나서 부산교통이 계속 버스가 늘어나면서 시 외곽구역에 있는 버스들이 다 시내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중복이 늘어나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구역을 가면서 여러 대의 버스가 지나가니까는 경쟁이 일어나고 시내가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업체의 수익성 하락, 이런 문제들까지 발생하는 거죠. 불안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장거리 노선은 뭐냐? 시 외곽 구역에서 시내를 거쳐가지고 아주 긴 구간을 가야 되는 이 장거리 노선이 지금 진주시의 아주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되고 그건 시민들의 위협으로 바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높은 노선 굴곡도, 높은 노선 중복도, 장거리 노선 이런 걸로 인해서 버스 노선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노선 체계의 문제점을 개편하는 것이 노선 개편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들이 그러면 어제, 오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냐, 아니면 상당히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2007년도에 대중교통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나온 개선안입니다. 자, 간선 지선을 분리하겠다. 그리고 이 지선에는 순환버스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료 환승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무용제를 도입하겠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주시 지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게 집중이 돼서 가는 이 노선에 대해서 여기에 계속 중복이 되고 집중이 되고 과당 경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일단은 지선과 간선을 분리시켜내자. 그래서 여기에 중복도를 조금 줄여나가보자. 자, 그러면 여기 이 노선들은 시내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순환버스를 돌려보자. 자, 지선과 간선을 분리해서 순환버스를 도입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도 끝까지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순환버스는 계속 돌게 되고 그러면 적은 버스로도 순환율이 늘어나니까는 배차 간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중복도를 줄이면서 배차 간격까지 줄이는 지선 간선 체계를 도입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시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버스를 내려서 이걸 다시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버스 요금이 늘어나는 불합리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환승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무료 환승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이 노선들의 환승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버스들을 그러면 버스 회사들이 가진 거는 노선이 재산입니다. 이 노선을 잘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지역들이 대부분 이런 고민들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게 됩니다. 자, 시민들에게 무료 환승제, 지선 간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업체를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이 노선 다 내놔라.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게 2007년도에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개선된 아니었고 2007년도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런 방식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고민하고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2007년도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순환버스 없앱니다. 동부 5개면에 원래 2007년도의 계획은 동배 5개면에 처음 순환버스를 시행하고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순환버스를 늘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 이후에 이창희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이 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되고 이 동부 5개면만 남았습니다. 자, 지금 와서 진주시가 내고 있는 계획은 동부 5개면 없애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선을 지간선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 노선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대신 혁신도시가 생기고 몇 개 도시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버스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기로 돌아가는 버스들을 혁신도시로 바로 넣습니다. 자, 이게 노선 개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생긴 수요에 대해서 가던 버스들 한 번 더 돌립니다. 아니면 돌아가던 버스들 직선화를 일부 시킵니다. 상당히 미미한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선 중복도, 굴곡도를 줄이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아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노선 중복도가 줄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당 경쟁은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차를 하겠다. 시에서 감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감차 2007년도에는 버스의 효율성을 높이니까 굳이 200몇십 대씩 차가 필요 없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면 200대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노선 개편의 결과가 감차라면 지금 진주시가 제시하는 노선 개편은 중복도를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감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시내에 다니던 구간에 차가 없어지면 배차 간격이 5분에서 10분으로 내려갑니다. 심지어 진주시가 내놓는 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력 배차라고 해서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달력 배차라고 해서 아침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대 버스를 많이 넣고 나머지 시간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이런 버스를 60대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자, 시민들이 볼 때는 아침 시간,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대는 버스가 늘어나겠구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 있던 버스를 일단 감차를 하고 뛰기 때문에 우선은 숫자가 줄어듭니다. 낮에는 숫자가 60대만큼 더 줄어들어나니 이 달력 배차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침 시간대도 배차 시간이 늘어나고 낮 시간대는 하염없이 늘어납니다. 여기 이 지선에다가 60대를 줄이겠어요? 아닙니다. 시내 중복이 되고 있는 구간에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차 시간, 낮 시간 배차 시간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진주시가 내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올빼미 버스다 뭐다 이렇게 하고 희망택시다 뭐다 도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2007년도 안을 더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는 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대중교통체계 지금 두문입니다. 환승을 활성화합니다. 환승센터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 이 환승센터를 발달을 시켜가지고 버스의 효율적인 체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자, 준공영제가 어떤 거냐면 버스 업체들이 과당 경쟁을 하니까 버스 수익금을 공동 관리를 하고 노선을 버스 업체에서 잘 내놓지 않으니까 인수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BRT, 간선급행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짧은 정류장간 거리를 다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요 간선에는 지금보다 조금 작은 정류장간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전용 차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버스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간선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원택시, 희망택시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체계를 운행하더라도 비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수요응답형을 늘려가지고 교통수혜지역 대안으로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흐름인데 오히려 진주시는 환승을 오히려 줄이려고 하고 뭐 중공행전에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아예 없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떠나서 지선버스들은 지선순환버스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황당하죠? 자, 그러면 진주시가 제가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시가 왜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요즘의 트렌드에 벗어나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을까? 시작이 달랐습니다. 왜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후퇴하고 있느냐? 2007년도는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해 줄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재정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승지원금, 지선순환버스 운영금 60억이 넘습니다. 전체 90억 정도 되는 재정지원금안에 실제 60억 넘게 드는 돈이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게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환승을 줄이기 위해서 지간선 체계를 아예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럼 환승이 줄어들겠죠. 근데 지선순환버스는 아까우니까 이것도 없애겠다. 이런 목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후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재정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교통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시민들의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교육복지, 주거복지 이런 것처럼 교통복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정을 축소하기 위해서 교통복지를 축소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시내버스가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전하고 뭐 난폭운전 노선 체계만 본다면 배차 간격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늘어나는 건 오히려 불편합니다. 5분 기다리다가 6분 기다리는 것도 더 힘든 일이거든요. 자, 근데 배차 간격 앞서 말씀드렸지만 늘어나죠. 정시성, 중복도가 높고 굴곡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자, 목적지까지 좀 빨리 가기를 원하시죠? 없습니다. 안정성, 편리함 없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대기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도 CNG 차량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재정을 축소하려고 하다 보면 CNG 차량이 경유차보다 비쌉니다. 시가 CNG 차량에 대한 보조를 안 해주면 저희들 차를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CNG 차량 대신 경유차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저상버스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요. 근데 재정을 축소시켜야 되니까 저상버스는 도입하는 건 엉망진창 말도 안 됩니다. DRT, BRT 새로운 교통체계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재정 축소, 교통복지 축소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 원하는 버스는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시내버스가 불편해지고 있는 거다. 2015년 지금 2016년 진주시가 노선 개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체제로 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07년도에서 더 발전된 그래서 DRT, BRT까지 도입돼서 더 나아지는 노선 개편 체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세금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좀 불편해지더라도 그걸 감수를 하시겠습니까? 그거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